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변치 않는 것에 집중하자. 안녕하세요. 왕치구 부동산 임치호입니다. 예전에 나온 책 중에서 투자의 바이블이라고 불리는 책이 있습니다.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란 책인데 여러 시리즈로 나왔었습니다. 그 중에 2편을 보면 현금 흐름 사분면이라는 개념이 나옵니다. 어떠한 개념이냐면 내가 돈을 벌 때 난 어디에 속해서 돈 버는 게 내 마음이 가장 편한가를 알아보는 건데, 간단히 설명해 드리자면 첫 번째 사분면은 근로자의 사분면입니다. 이쪽 사분면이 편한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리 회사 생활이 힘들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어도 그래도 매달 따박따박 월급 받는 게 제일 나아. 이런 생각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나면 다른 회사를 찾습니다.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속해 있는 게 첫 번째 사분면이고, 두 번째 사분면은 자영업자나 전문가의 사분면이에요. 이쪽 사분면이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죠. 아우, 내가 하고 말지. 남들 시켜봤자 속에 천불이 나서 안 돼. 나만 똑바로 정신 차리면 매출 올라가니까 오늘도 힘내자. 이런 생각을 하죠. 장사나 영업을 그만두고 나면 새로운 아이템의 장사나 영업을 하는 부류죠.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자영업자 사분면에서 편안함을 느낍니다. 세 번째 사분면은 사업가의 사분면이에요. 이쪽 사분면이 편한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 뽑아서 시키면 되지 뭘 고민을 해. 그거 그냥 돈 주고 시켜.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럴 시간에 더 큰 걸 봐야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회사가 망하면 새로운 회사를 또 만들어서 직원을 고용해서 알아서 굴러가게끔 인력을 시스템화 시키는 것, 그거에 노력을 많이 하는 부류의 사람들이죠. 네 번째 사분면은 투자자의 사분면입니다. 이쪽 사분면이 편한 사람들은 야, 뭐 돈 되는 정보 없어? 뭘 사놓긴 해야지. 돈을 그냥 둘 순 없잖아. 돈이 돈을 버는 건데. 이런 마인드죠. 투자에 실패해도 돈만 있으면 저거 사는데.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사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죠. 이렇듯 돈을 버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이 네 개의 사분면 어느 한 곳에는 속한다는 게 현금 흐름 사분면의 개념입니다. 이 사분면을 잘 보면 오른쪽으로 갈수록 화살표가 커지고 아래로 갈수록 화살표가 커지는데, 오른쪽 화살표의 의미는 돈이고 아래쪽 화살표의 의미는 시간입니다. 왼쪽 사분면보다 오른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다는 뜻이고, 위쪽 사분면 사람들보다 아래쪽 사분면에 있는 사람들이 시간이 훨씬 더 자유롭다는 뜻이죠. 결국 오른쪽 아래에 있는 투자자의 사분면에서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사람이 돈도 많이 벌고 시간도 훨씬 자유로울 수 있다는 말이 되는 거죠.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서 한쪽 사분면에만 속하는 사람이 있고 동시에 여러 사분면에 속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월급을 받으며 일하는 사람인데 여윳돈이 생기는 대로 이 부동산 저 부동산을 모아가는 사람이 있다면 이 사람이 속한 사분면은 이 두 사분면 동시에 속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가게를 하는 사람인데 여윳돈이 생길 때마다 ETF를 꾸준하게 사모으고 있다면 이 사람 역시도 두 사분면에 동시에 속한 사람이죠. 이런 분들은 투자 상품과 투자의 방법이 옳다면 점점 돈과 시간 두 개를 다 잡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투자를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업하는 머리와 투자하는 머리는 완전 다른 머리거든요. 투자 잘하는 사람이 사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예 상관없어요. 서로가
완전 별개의 능력입니다. 주변에 보면 사업이 됐든 장사가 됐든 한때 잘 나갔다가 지금은 볼품 없어진 사람들 많죠. 그런 사람들 보면 무슨 생각이 드나요? 잘 나가고 여윳돈 있었을 때 여기저기 투자를 좀 해놨으면 사업은 망했어도 자산은 많이 남아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현재 사업으로 잘 나가는 사람 손을 잡고 이거 사놓으면 나중에 돈이 더 크게 될 것 같아 라고 말해주면 그 사람들이 옳거니 하고 살까요? 안 삽니다. 계속 사업이 잘 나갈 줄 알고 건방져서 안 산다 이런 게 아니라 투자 사분면에서 편안함을 못 느껴서 그런 거예요. 부동산 사고, 주식 사고 하는 게 마음이 편치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사업가 사분면에만 속해 있는 사람들은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회의하고 스트레스 받고 고객 만나서 설득하고 접대하면서 술 마시는 게 너무 힘든데 힘들어 죽겠는데 그래도 그게 투자하는 것보다 마음이 훨씬 더 편해서 그런 거예요. 사업이 망해도 다시 새로운 사업을 일으키는 게 마음이 훨씬 더 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근로자의 사분면에만 있는 사람들은 본인들도 이 회사 나오고 나면 뭘 해야 할지 두려워합니다. 항상 미래를 걱정해요. 그래서 저축도 열심히 하죠. 그 모습 옆에서 보고 있다가 네가 가진 금액 정도면 이거 살 수 있고 이거 사놓으면 앞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야 라고 말해주잖아요. 그러면 그래? 하고 더 이상 궁금해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한테 투자란 것은 저기 먼 나라 얘기거든요. 단 한 번도 투자란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궁금한 게 없는 겁니다. 그러면 투자자의 성향은 타고나는 것이냐?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은퇴할 때까지도 별 관심 없다가 은퇴 후에 재테크 교육이나 투자 강의를 듣고서 투자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재테크를 왜 해야 되는지 몰랐다. 그래서 관심이 없었다. 이렇게 많이 얘기하세요. 그런 걸 보면 나이의 많고 적음이 문제가 아니라 본인의 의지가 결정적인 차이라고 봐요. 의지만 있다면 투자자의 사분면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것은 누구나 가능하다고 봅니다. 본인의 의지만 있다면. 그렇게 의지가 생겼을 때 투자를 시작하는 그 첫걸음으로 제가 추천드리는 방법은 다양한 채널의 경제 유튜브를 보세요. 본다기보다는 라디오라 생각하고 계속 들으세요. 투자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채널보다 훨씬 더 중요한 채널은 경제 채널입니다. 대관세철이라고 했죠. 큰 흐름을 보고 그 안에서 세세한 거를 본다는 거. 경제의 큰 흐름을 볼 줄 알아야 투자의 포인트가 보이는 겁니다. 투자하기 위해서 투자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시야가 좁아져서 큰 흐름을 놓치게 돼요. 세계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세계의 미래는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를 알아야 세계 속의 한국 경제, 세계 속의 한국 정치, 세계 속의 한국 미래가 그려지는 겁니다. 경제 방송을 들을 때 한 채널만 깊게 파지 마시고 여러 방송을 들으세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내가 듣기 싫은 얘기 다 들어야 됩니다. 한쪽으로 치우침 없이 골고루 들으세요. 다 각자의 논리가 있으니까 어떠한 논리로 그런 말을 하는지도 들어보세요. 경제 방송을 꾸준하게 듣잖아요? 그러면 현재의 흐름을 조금 이해하게 되고 향후 미래의 변화에 대해서도 조금 이해하게 돼요. 그 상태에서 투자 얘기를 들으면 이 사람은 돈의 큰 흐름은 알고 얘기하는구나. 얘는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네? 이런 게 서서히 보일 겁니다. 그래서 투자를 하려면 투자 자체를 공부하지 마시고 경제에 관심을 가지세요. 경제 얘기를 꾸준하게 들으면서 이제 하나, 둘
이제 투자 얘기도 들어보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하는 말, 부정적으로 하는 말 다 들으셔야 돼요. 다 각자의 논리가 있으니까. 그 모든 말들이 내 투자 판단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핵심 키포인트. 경제가 됐건, 투자가 됐건, 정치가 됐건, 절대로 디테일을 깊게 알려고 하지 마세요. 흐름의 변화를 느끼는 게 중요한 거지, 디테일한 거 하나하나 신경 쓰는 그런 거는 내 자산 증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어떤 걸 깊게 파야 되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왜 이렇게 여당, 야당이 싸울까? 우리나라의 정치는 왜 이렇지? 이걸 파다 보면 김구, 이승만 나오고, 더 파다 보면은 미국, 소련 냉전 시대 나오고, 더 파보면 철학이 나오고 쭉쭉 내려가겠죠. 이걸 하루 날 잡고 깊게 파서 이해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야가 하는 모든 말과 행동, 정책들이 다 이해가잖아요. 이렇게 큰 흐름에 대해서 깊게 파는 건 좋은 건데 어제의 정치 이슈, 오늘의 정치 이슈 이런 거 하나하나에 집중하는 거는 아니란 겁니다. 투자도 마찬가지고요. 경제도 마찬가지고요. 다양한 얘기를 들으면서 흐름을 보는 거에 초점을 맞추세요. 이런 거를 내 자식이랑 내 손주랑 같이 하는 겁니다. 내가 죽고 나서 아무리 큰 재산을 물려줘도 내 자식이 경제를 모르고 투자에 관심 없으면 계약서 사인 두세 번이면 물려준 재산 다 날아갑니다. 아무리 재산을 많이 물려줘도 그 재산 다 까먹는 데는 5년이면 충분해요. 뭐 5년이 뭐예요? 사인 한 번이면 다 날아가는데 내가 하는 모든 투자 판단은 내가 죽고 나서도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결정하기가 쉬워질 겁니다. 이번 영상까지 해서 나의 종잣돈 불리기 3편, 자산관리의 핵심 4편, 투자 자산의 속성 8편, 자산의 매매 타이밍 3편, 투자자의 길까지 투자에 있어서 큰 골격이 될 영상들을 시리즈로 만들어 봤습니다. 반드시 첫 영상부터 이번 영상까지 순서대로 쭉 보시고 투자함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는 정확한 관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부터는 이 뼈대 위에 이런저런 살들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변치 않는 가치에 투자하는 그런 투자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